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주말에 또 단비가 좀 내렸죠? 네. 단비가 내렸듯이 증시에도 좀 단비 같은 좀 소식이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시황 시작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얼마나 현재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현재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57.12포인트 2057 2063포인트 기억나실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2011년도에 새해 첫 땅 하고 출발했을 때가 2063포인트였거든요. 거기를 이탈하고 나서 지금 기술적 반등이 거기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지. 전일 대비해서 소폭 0.48% 오르고는 있습니다. 네. 자, 코스피 포인트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코스피 포인트 오늘 이제 소주제는 모멘텀 부재 속 엎치락뒤치락. 모멘텀이 없잖아요. 6월은 그리스 유령이라고 했죠, 제가. 그리스 유령에 그냥 홀려가지고 확 빠져 있잖아요, 그리스 유령에. 그리스 빨리 탈출해야 되겠죠. 예. 자, 큰 모멘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향후에 이 6월에 이벤트들이, 이슈들이 거치면 그 다음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본질적인 기업의 실적, 또 경제 지표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렇게 뭔가 심리적으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구간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첫 번째, 추경에 대한 기대감일까요? 추경 얘기는 뭐 정치권에서도 여야 한 목소리를 냅니다. 다만 항상 그들은 똑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슈퍼 추경은 안 된다, 된다. 네. 글쎄요, 하는 게 좋은 건지 안 하는 게 좋은 건지 우리가 선택할 부분은 아니죠. 그렇죠? 정책자들이 결정을 내기고 그것이 또 양날의 칼이 될지 여부는 나중에 우리는 냉정하게 따져보고 꼼꼼하게 따져봐서 투자에 대비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추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철강주, 건설주 기술적 반등이 좀 나타나긴 했어요. 자, 두 번째, 신상이라고 하죠. 요즘 뭐 이제 줄여서 많은 줄임말들을 많이 또 전문층들, 또 전문층뿐이 아니에요. 모바일이 또 이렇게 확산되면서 엄지족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이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줄임말 쓰는데 신상이라고 하죠. 신상 효과. 네. 기아차의 K5 하반기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 이게 주말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사를 주말에도 이제 거의 뭐 이런 태블릿 PC를 들고서 실시간마다 이렇게 기사 검색 꾸준히 하는 편인데 느닷없이 삼성전자 갤럭시 S7이 하반기에 일단 뭐 언론에서 아이폰이 중국에서 아이폰 6S죠. 6S가 9월 18일경에 이제 나온다는 주장을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갤럭시 S7은 하반기, 내년이 아니라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얼마나 S6이, 6가 갤럭시 안 팔렸으면 이렇게 서두를까요? 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동안 잘 팔렸으면 뭐 내놨겠죠, 통계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안 팔렸던 그 제품, 지금 안 팔렸다라고 뭐 제가 단정 질 수는 없지만 지금 나온 얘기로는 계속 나오는 게 좀 부진하지 않겠냐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부진한 거를 우리가 시각을 바라보는 것보다 새로운 거 바라볼 필요성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런 모멘텀이 하반기에 좀 작용해 준다면. 왜? 우리는 그동안에 이 시간대에서 배우셔서 알잖아요. 신작이 출시되면 출시일 그 이전에 2, 3개월 이전부터 삼성전자는 주가에 선반영이 됐고 출시한 이후부터는 한두 달에 차익 매물 나오고 정말 안 팔렸으면 더 빠지고 뭐 이런 어떤 몇 년간의 그 주가의 영향 패턴이 좀 나왔었잖아요. 흐름들이. 그래서 이번에 신상 효과 기대를 해볼까요? 자, 세 번째, 화학주가 일부 고점에 대한 차익 실현 좀 나오는 과정 같고요. 한전 요금 인하, 시큰둥, 뭐가 시큰둥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철강주 건설주 한번 지금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신용 등급 상향, 뭐 엄청나게 상향된 것도 아닙니다. BBB 플러스 부정적에서 안정적이라는 단어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오늘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글쎄요, 이게 뭐 지금 확 올라가는 국면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계속 신저가 나오다가 두둥 하고 돌아서는 양봉이 좀 나오고 있는 과정이죠.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으로. 아, 차트가 아니죠. 자료로 봐야죠. 이쪽 깜빡할 뻔했네요. 자료로 보겠습니다. 제가 보는 포스코의 포커스는요, 대놓고 얘기는 하고 싶은데 말을 함부로 못 합니다. 뭐냐면 그냥 언론에서 다룬 것만 그대로 다루겠습니다. 언론 영남일보에서요, 최근에 6월 17일 날 포스코 수사 신속마무리 요청이라고 나왔고요. 포스코 비리 전정도 회장에 대한 영장, 전 부회장 정동아 부회장에 대해서 곧 재소환, 검찰 칼날을 정준양 코앞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죠.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뭐 그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잖아요. 포스코 비리.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투자 관점에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조직이든 간에요, 리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결국 전에 포스코를 이끌었던 수장이 검찰 조사를 계속 받는데 그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조직 내 어떤 비리다. 이것이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커져서 뭐 얘기가 왈가불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조직이 성장을 하겠습니까? 어떤 조직이든 간에 체계가 딱 잡혀야 되고 어떤 단결의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프로스포츠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프로축구나 야구나 우리가 월드컵이나 모든 게 그 합심이 돼야 되거든요. 일차가 되지 않고 목소리 따로내면 안 되거든요. 그 안에 또 비리가 터진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스코에 대해서는 그 신용등급 상향 소식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준 기술적 반등은 맞는데, 이런 조직의 문제가 결국 기업 가치를 계속 다운시키고 침체시키고 있다. PBR을 보면요, 0.4배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포스코는 매우 저렴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건 맞는데 이 저렴한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은 두 가지 생각해야 돼요. 내가 싸더라도 지금 당장 사서 이익을 볼 만한 모멘텀이 적다. 왜? 이런 비리가 많고 시끄러우니까 결국 성장성보다는 지금 과도기에 있다라고 보고서 투자 관점에서 좀 배제를 해놓는다거나, 또 다른 관점으로는 그래, 기회는 이때야. 포스코 그 전 수장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서 기업 가치가 다운됐다면 언제든지 이 포스코는 향후에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받을 수 있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야. 장기적으로. 그렇게 보는 투자자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의 포인트에서 시각은 시간차예요. 하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싸다라는 인식을 가질 때, 그리고 이 기업이 결국 포스코라는 기업이 조직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어느 정도 과도기고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기술력과 포스코의 철강 업계에서의 지휘력은 재평가 받을 것이라는 분들은 저가 매수 하셔야죠. 떨어지는 뭐하는 무슨 문제입니까? 근데 이걸 사가지고 지금 올라가요, 말아요, 이거 팔아요, 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사 하나라도 꼼꼼히 보시면서 배제해놔야 되겠죠, 매매를. 이렇게 좀 시각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제가 오늘 오락가락하네요.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포스코입니다. 포스코는 지금 기술적으로 우하향이잖아요. 완전 역배열이죠. 그 다음에 추세도 우하향이고 역배열이고 계속 내려가고 올해 신저점 계속 깨고 있는 거잖아요. 저점 어딘지 누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지금 분명 기업 평가에 대해서 싸다라는 관점인데요. 주봉상, 월봉상 제가 좀 하나 볼게요. 월봉상 보시면 지금 2006년도에 여기 보이시죠? 출발했던 지점, 그리고 전고점 자리. 결국 포스코는 20만 원대는 제가 봤을 때는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더 하락이 있다. 그래서 장기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저가 매수의 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상승의 모멘텀이 빠를지 더딜지는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건설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얼마나 올라가나요? 혹시 현대산업이 건설주의 대장인 거 다 아시죠? 건설주의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아니에요. 현대산업입니다. 왜냐? 다른 건설사들은요, 해외 수주라든가 해외 사업을 많이 하는데 현대산업은 안 했어요. 그동안에 내수 시장만 돼 있지 해외 수주라는 게 없어요. 이제 앞으로 한다고 작년부터 사업보고서에 나오긴 했기 때문에 뭐 올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 지금 건설사는 해외 수주 부분은 모멘텀이 저조하고 대신 내수 부분에서는
뭐 재건축이라든가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막 활성화하다 보니까 좀 뜨끈뜨끈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산업 차트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산업은요, 이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게 이게 대장이기 때문에 대장이 죽으면 안 되겠죠. 예, 대장이 죽으면. 기술적으로 아주 중요한 게 터졌어요. 거래량을 보시면요, 여기 최대 거래량이 터진 자리 있죠. 4월 13일 날. 거기를 거래량 터지고 외봉으로 빠지니까 당연히 리바운딩 나오고 또 그 자리에서 맞고 밀리고. 그럼 이번에 다시 또 재시도하려고 하잖아요. 여기 돌파되면 다시 신고가 한번 낼 수 있는 힘이 나올 거예요. 거기가 돌파되는지 여부, 저항되는지 여부를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또 하나, 그러면 돌파될지 여부는 보겠는데, 저점의 기준은 어딥니까? 그러면 당연히 6월달 저점을 깨져서는 안 돼요. 6월달 저점이 깨지면 계속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술적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 갤럭시 S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중앙일보에서 나왔어요. 중앙일보에서. 네.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요 모멘텀의 선 기대감이 좀 작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7월 달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하반기 9월이나 10월 달쯤에 출시 예정일 거라고 하기 때문에 두세 달 전에 이거에 따른 기대감이 나와준다면 기술적 반등을 지금 빠진 상황에서 올려놓을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삼성전자의 가능성의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뭐 이제 2분기 때 갤럭시 S6에 대해서 뭐 실적 얘기가 나올 때 좋지 않은 부분이 있겠죠. 뭐 부진하다면 그런 점을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건 요 모멘텀이 얼마나 더 길게 작용할 거냐, 요걸 좀 우리가 참고해 봐야 되겠죠. 차트는 보도록 할게요. 차트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시장에서 역할은 결국 삼성전자 역할이거든요. 보시죠. 차트를 볼게요. 저점에서 올라가는 동안에 빠졌잖아요. 어디까지 빠졌어요? 피보나치류. 요 저점에서 고점까지. 피보나치의 61.8까지 빠지고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럼 하프 자리 130만 원대는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127만 원 넘어가면 삐용 한다고 했잖아요. 넘어서고 있는 모습에서 6월달 저점을 다지고서 서서히 기술적 반등 모색은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되겠어요. 삼성전자. 그래서 지수가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밸런스가 좀 나오는 거니까요. 다음 자료를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보여주시죠. 4.88%. 몸통은 오늘 가격이 거의 없는데 붕 떠버렸죠. 이거 할 말 많아요. 한국전력. 정말 할 말 많은데요. 할 얘기를 너무 많이 해보면 안 되니까 자료를 빨리 보면서 가도록 할게요. 그냥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전기요금을 인하를 한다고 발표했죠. 한시적으로 여름에만. 그러니까 200에서 400kW. 거의 대부분 가정에서 저 정도 써요. 근데 여름에 에어컨 한 번 쓰잖아요. 그럼 무조건 넘어갑니다. 400kW. 에어컨 안 쓰셔야 저 범위 안에 들어가는데 보통 3인 가구 정도 기준에서 평균 300, 400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름에 선풍기도 켜고 에어컨도 켜고, 에어컨 안 켜고 선풍기 킨다고 하더라도요, 결국 인하 효과 크진 않을 거예요. 가정에 뭐 보도에 나오는 거 엄청나게 나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전력 수요량이 줄지 않고 있는 추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전에서는 저거 일시적으로 낮춘다고 해서 매출에 영향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여름철에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요금이 싼 느낌의 저 소식을 듣고 그럼 나 더 쓸 수도 있겠구나. 수요량이 줄지 않기 때문에 한전 자체에서는 실질적으로 큰 매출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더 중요한 건 이게 정책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전력 에너지,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관련주 뭐 앞으로 이런 거 많은데 많이 찾아서 공부 좀 해보시고, 어쨌든 이번 전기요금 인하는 한전에 그다지 큰 영향은 없을 거다. 타격은 없을 거다라고 봐요. 어쨌든 여름에 더 많이 쓸 거니까요. 왜 올해? 엘니뇨 때문에. 무지하게 덥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껴서 쓰십시오. 200, 400 사이에 있으면, 400kW 사이에 있으면, 요금이 좀 영향이 있으니까 아껴 쓰시면 되네요. 자, 이렇게 좀 보고요. 차트는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죠. 한전. 이 한전이 중요한 게 기술적으로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 이거 오늘 붕 뜬 거예요. 붕 뜬 거는 흥분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갭은 메워야 되고 채워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갭이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추세적으로 작년 10월, 12월에
장대 거래량이 두 번 터졌는데 공교롭게도 48,000원, 47,500원대 저항을 계속 받고 있잖아요. 그럼 지금 자리에서 47,500원, 48,000원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강력히 있을까요? 아직은 좀 기간 조정 계속 거치는 과정이지 않을까? 거기를 완전히 장악해 돌파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는 한전이 올라가는 게 솔직히 아름답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기업보다는 수출 기업들이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건.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봤고요.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를 보여주세요. 네. 733.59. 야금야금 710, 715, 725 올라오기는데, 글쎄, 느껴지십니까? 체감적으로, 여러분? 네, 코스닥 올라오니까 체감으로 느껴지시나요? 코스닥 포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가답지 않은 신고가, 지난주에도 금요일날 했던 건데 또 마찬가지예요. 체감적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메르스 피해주 반등, 여행, 카지노, 항공 다 짚어드렸잖아요. 여행은 어떨 것이다, 카지노는 어떨 것이다. 얘네들 기술적 반등이라니까요. 카지노는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이고요. 메르스하고 관계없어요. 특별히 일정 부분만 있었지 다른 거라고 했지. 요인은 여행주 영향이 있을 것이다. 근데 결국 이 구간에서 지금 기간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고, 항공주 잠깐 보도록 할게요. 항공주 보여주시죠. 대원미디어 한번 볼 거예요. 잠시 후에 특징주로. 자, 항공주를 보시면요. 아시아나항공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항공주는 메르스하고 피해를 봤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 싸다고 봐요. 왜냐하면 항공주 자체는 실질적으로 해외 여행객도 중요하지만, 뭐 또 화물도 마찬가지고요. 카고기 쪽에서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항공주의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는 굉장히 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저평가 국면에서 이익 모멘텀이 빠르게 개선되지 않는 어떤 심리적 부담감이 있을 뿐이지 기술적으로 충분히 싼 가격에서 반등 나오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차트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오늘 뭐 이제 가벼운 TA 홀딩스가 많이 올라가는데 제주항공이라든가 대한항공을 보시면요. 얼마나 싼지 보세요. 대한항공 수출 크게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의 5년도가, 아니 2005년도는 아니 2006년도죠. 2006년도 때에 기업 가격 받았던 걸 지금도 부여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장을 더 많이 했는데. 매우 싼 거죠. 그럼 지금 자리에서 아래꼬리 계속 달고 월봉사 끌어올리죠. 싸기 때문에 저가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메르스 피해주라기보다는 지금 반등은 저가 매수 기회가 좀 나타났다. 기업 평가 가치에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료를 보면서 가겠습니다. 대원미디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원미디어 얼마나 오를까요? 오늘 제가 특징주를 잡아본 이유가 있습니다. 대원미디어를 보시면요. 지금 4.57% 올라가고 있네요. 왜 특징주 잡았냐 보여주시죠. 자료를 보면 위디스크 대원미디어 저작권 갈등 뭐 이렇게 올 초에 계속 나왔던 기사들이에요. 대원미디어는 손오공이나 오로라처럼 직접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라 라이센스 회사인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7, 80%의 만화의 출판물의 저작권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만화 시장 쪽은 저작권료에 대해서 유료화에 대해서 별로 반응이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소송을 걸고. 그리고 웹하드 업체 등 이런 업체들이 인정합니다. 예. 저작권에 대해서 우리 줄 거라. 근데 좀 가격을 좀 협상을 하자. 너무 비싸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음원료 여러분 언제부터 음악 돈 내고 들으셨어요? 다운받으셨어요? 과거에 십몇 년 전만 해도 2000년도 초반에도 다 불법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영화도 마찬가지고 다. 근데 지금 영화도 돈 내고 봐요. 집에서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음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만화 시장 쪽에 만화도 공짜로 보죠. 아직 웹툰 같은 경우도. 근데 만화 시장도 저작권료에 따라서 이제 강화가 된다면 누구처럼 될까요? 가능성. KT라네. 로엔이요. 멜론 로엔. KT뮤직. 음원료주 2, 3년 전부터 계속 올라가잖아요. 왜요? 2, 3년 전에 나왔던 뉴스가 음원료 인상하고 그거에 대해서 저작권 강화한다고 하니까. 만화 쪽도 관심 있게 저작권에서 관심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오늘 또 시장에서도 나홀로 또 상승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차트는 보지 않겠습니다. 시장 이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저는요, 오늘 좀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요. 대외 변수보다 내부 변수에 주목하자. 지금 온통 시장에는요, 그리스 채무 협상, 미국 뭐 다 얘기 나오잖아요. 뭐 중국 거품이다. 아유, 어제 막 6% 하락했다, 지난주에. 예? 뭔가 엄청나게 막 대외적으로 불안한 게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부 변수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스 채무 협상 논의 중, 국내 추경 편성 논의 중, 이건 중이죠. 근데 시간 되면 해결될 문제고 나올 이슈잖아요. 그리고 확인된 건 미국 금리는 확인된 거죠. 논의가 아니라 이제 확인된 거잖아요. 연내하겠다라는 거. 다음 자료 보면서 가겠습니다. 그리스 협상 뉴스가요. 뭐 주말에 뭐 디폴트 뱅크런 뉴스 쫙 나오다가요. 어제 새벽부터 뭐 기사 검색해 보니까 아침에 블룸버그라든가 이런 데서 해외 통신, 국내에는 뭐 그다지 기사 제대로 쓰는 데가 없는데 해외 통신을 보면 새로운 제안을 냈다, 뭐 협상 타결의 가능성이 있다, 또 말이 또 막 나와요, 바뀌어요. 하루 전날 밤까지만 해도, 주말까지만 해도 이제 완전히 디폴트에서 무너질 것처럼 얘기하더니 또 자꾸 나오는데, 이건 어찌됐든 간에 제가 얘기했죠. 시한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무엇이든 나올 것이다. 그 결렬된 타입이다. 저는 이제 어쨌든 손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요거에 대한 우려는 계속 나올 겁니다만 이것이 실제 우리 증시를 빼고 있고 우리 증시가 약화되어 있는 모멘텀은 아니다. 요거는 일부에 반영된 것 뿐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요거예요. 다음 자료. 체감 경기 및 실제 경기. 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에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물가 상승률도 별로다. 여러분이 느끼신 체감은 물가도 굉장히 비싸졌고요. 체감 경기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심각한 본질적인 내부적인 문제라는 얘기죠. 하반기에 정말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최경환 부총리가 뭐 하반기 교체설이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 경제 쪽의 관료들이 정말 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습니다. 다음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변수의 또 하나는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오늘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요. 2013년도의 기준입니다. 올해 2015년이에요. 2013년도의 기준으로 조사를 해보니 국가 총부채가 무려 4,835조 원에 추정이 된다더라. 당시에 요 기준에서 꼼꼼히 보면요. 가계부채는 965조로 기준을 잡았어요. 근데 지금 벌써 1,100조 넘어갔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내부 변수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면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국 아까 확인된 건 아까 뭐예요? 미국 금리 인상은 확인된 거죠. 이것도 뭐예요? 2013년도 기준으로 확인된 자료죠. 그렇다면 결국 이 대비를 잘 해놓으면 향후에 잘 나갈 수 있는 어떤 상승이 되는 거고, 여기선 대비하라고 자료 조사를 했는데 미국 금리 인상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대비를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디커플링이 나올 수 있는 거죠. 미국 증시 잘 가면 뭐합니까? 못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올 하반기는 이러한 변수들, 본질적인 변수에 주목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시면요. 지가 아니라 제가 지난 10월 지금 저점 영역이 비슷한 영역일 수 있다. 떨어지는 마디도 지난주에 보여드렸어요. 다음 자료를 그대로 이어지는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다음 자료를 보면서 또 가겠습니다. 제가 이 레버리지를 언제 이 자료를 갖고 나왔냐면 금요일 날 6월 13일 날 이 자료 갖고 나와서 3분기 9월까지 시장 추세 중립 이하의 약세 구간 우위 가능성이 있고요. 단 기준 써놨고 굴곡 박스 가능성이 있다. 7월 17일 날까지. 그래서 고저폭을 예상한다면 상단은 259.10, 257점 땡땡, 하단은 248.50, 246.10. 그래서 요 그림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러냐 아니면 밑으로 뺐다가 튀어오르냐. 1번, 2번 그림 없어진 거 3번 그림으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죠. 고저폭 라인이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7월 중순 때까지. 다음 자료입니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요 얘기는요. 조금 시간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제가 이렇게 무조건 된다 이거 아니고요. 3분기에 대한 뷰인데 먼저 3분기에 두 가지 가격에서 지금 땡깁니다. 첫 번째 아래 올해 239.09가 저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안에 9월 말일이죠. 9월 말일 안에 240이라는 코스피 200으로 240이 등가 역할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그림이 뭐냐면 첫 번째 1, 2, 3, 4인데요. 쭉쭉 올라갔다 내렸다 하다가 올라가요. 그러다가 빠져가는 거. 1번 같은 경우는 끝까지 더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 2번은 좀 더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 3번은 그냥 쭉 더 바로 올라갔다가 빠지는 거. 4번은 올라가는 둥 하다가 말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빠지는 거예요. 1, 2, 3, 4번.
뷰 자체가 지금 아래를 제가 보고 있다고요. 위로 올라오는 건 염일방일이라고 한쪽 버려버립니다. 그러면 지금 레버리지 매수하신 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1, 2, 3차죠. 3차 매수하신 분은 땡큐죠. 지금 음미하실 수 있어요. 올라가는 거 더 음미해도 돼요. 1차, 2차 매수하셨던 분들은 줄기지도 못하고 음미하기는 힘들겠지만 좀 더 홀딩의 관점을 유지하셔도 돼요. 왜? 오늘 고점도 또 넘어와야 되니까. 오늘 고점도 또 넘어와야 되니까. 그럼 이 그림은 왜 지금 얘기하냐고요? 올라갈 건데? 올라가는 걸 좀 강력하게 줄기자는 게 아니라 음미하는 정도의 상승을 즐겨보자.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것은 요 위에 회계 자료가 있는데 공개됩니다. 금요일 날 고점이 254.77이에요. 어떤 금요일? 6월 13일. 그리고 그 전날 수요일 날이 265.2 얼마예요? 28인가 그래요. 그 사이까지 기술적 반등의 목표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러면 그 시점에서 1, 2, 3번처럼 거기서 맞고 죽을래? 아니면 좀 더 올라갔다가 밀래? 그 가격대까지는 상승의 반등을 우리는 보자 이거예요. 제 전략은. 그리고 나서 7월 중하순경이라고 써놨죠. 7월 중하순경. 왜 중하순경이냐면 7월 달이 거래일수가 길어요. 23거래일이에요. 그렇다면 7월 17일 날까지는 기술적 반등 계속 모색하겠지만 그 시점 전후에서는 고점에 대한 논란을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봐요. 왜냐? 240 등가 역할을 하는 게 눈에 보여서요. 오늘 이 얘기는 차차 더 디테일하게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오늘 포인트 요 가능성 큰 그림을 그려드린 거예요. 3분기에 대해서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시황의 최수창이었습니다.